자, 오늘은 포지션 경쟁 영상입니다. 반응이 좋다면 다른 포지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5개 항목으로 장단점을 동시에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비교하기 전에 현대 센터백의 중요 요소를 뽑아봤는데요. 패싱 능력과 활동 범위, 피지컬과 수비 능력, 그리고 부상 빈도를 뽑아봤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상 빈도는 단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패싱 능력부터 보시면 이거는 코릴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바디아실의 패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릴은 단순히 왼발 센터백을 넘어서 왼발로 빌드업을 잘 만들어냅니다. 직전 경기인 스페인과의 U20 대회에서는 코릴은 44개의 패스 중에 35개를 성공시켰고 공격 지역으로 집어넣는 패스가 7개나 됩니다. 센터백 듀오로 나왔던 하우드 벨리스에게 패스 개수도 이겼고 공격 지역으로 넣어준 패스마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롱패스도 9번을 시도해서 4번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맡아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자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후방 빌드업은 코릴의 발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를 했던 사우스햄튼전을 보면 117개의 패스를 했는데 108개를 성공시키며 성공률은 92%였습니다. 이처럼 팀 내 안정적인 빌드업, 특히 왼쪽에서의 빌드업에 많은 관여를 합니다. 바디아실을 보자면 바디아실의 빌드업도 나쁘진 않습니다. 5월 7일에 벌어졌던 본머스전을 보면 바디아실은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104개의 패스를 해서 89개를 성공시켰고 롱패스도 9개를 차서 6개를 성공시킵니다. 다만 경기를 보면 바디아실은 코릴보다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며 코릴은 좀 더 공격 진영으로 넘기는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릴이 아무래도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것인데 바디아실은 옆에 있는 동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패스에 있어서. 그리고 엔조와 실바가 후방 빌드업을 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패스가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중요도나 기여도를 봤을 때는 코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컬은 거의 비슷합니다. 쓰는 방식이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주겠습니다. 피지컬이라는 게 단순히 키가 크고 근육량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바디아실을 보면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고 키도 190이 넘거든요. 근데 리바이 코릴도 190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와 몸싸움하는 장면에서는 바디아실이 앞서지만 코릴도 상대와의 피지컬 대결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두 사람은 키에 비해 주력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피지컬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자면 코릴은 좀 더 노련하게 상대보다 먼저 앞서가서 어깨를 집어넣는다든가 공을 먼저 소유하고 등을 지는 스타일이라면 바디아실은 다가오는 상대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의 본머스전이 제가 본 바디아실이 제일 잘했다고 여겼던 것도 본머스는 아무래도 패싱 축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밀고 들어오는 맞대응을 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비에 능한 바디아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코릴 역시도 피지컬을 쓰는 스타일만 다를 뿐 이런 피지컬 승부에 능한 편이라서 이건 무승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한 명만 피지컬로 뽑아봐라 하면 바디아실을 뽑겠습니다. 아직 코릴은 03년생이고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서툰 느낌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비 능력인데요. 이거는 근소한 차이로 바디아실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바디아실이 아직까지 코릴보다는 수비적으로 우세한 느낌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피지컬을 이용하는 방식은 뭐 둘이 다르기는 하지만 출중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릴의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첼시가 정말 수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바디아실 한 명 합류하자마자 무실점 경기를 이어갔던 걸 보면 바디아실의 수비력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합 측면에서는 둘 다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릴을 보면 스페인전에 5번의 공중볼 경합을 모두 이겼고 지상볼 경합에서는 7번 싸워서 5번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세부 스탯을 보자면 태클 성공 2회, 클리어링 7회, 차단 3회 등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데요. 물론 PK를 내준 건 조금 아쉬웠지만 수비적인 공헌도가 굉장했습니다. 패배한 경기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브라이튼전을 뽑았는데요. 바디아실은 브라이튼전에 클리어링 4회, 인터셉트 4회, 태클 3회 등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웁니다. 다만 이 경기에선 쿨리발리가 나오지 않고 포파나 찰로바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이전 경기보다 여러가지 미스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수비 능력은 바디아실이 조금 더 좋은 편이지만 동료에 따라 기복이 좀 있는 느낌인데요. 이거를 제외하고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즌 첼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어려웠고 티아고 실바 정도가 아니면 주전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커맨더를 해줄 수 있는 루이스 덩크도 있고 펠트만도 있고 에스투피냔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브라이튼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코릴이 좀 더 활약하기 좋지 않았나. 바디아실에겐 좀 더 핸디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수비 능력만 검증을 했을 때는 코릴보단 아직까진 바디아실 수비 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활동 범위인데요. 이것도 코릴의 승리이긴 합니다. 둘 다 활동 범위가 좁진 않습니다.
다행히 둘 다 3백을 경험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둘 다 스토퍼도 활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뽀백을 많이 쓰는 포체티노 미치라면 뽀백에서 전형적인 왼쪽 센터백이 될 건데요. 일단 코릴의 스페인전 히트맵입니다. 사실상 하프라인 밑에서는 왼쪽을 모두 책임진다고 봐도 되는데요. 사우스햄튼전, 아스널전 히트맵을 보면 상대에 따라서 높낮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왼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량도 넓고 그 넓은 활동량에서 빌드업도 맡아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바디아시를 보겠습니다. 히트맵은 크리스탈 팰레스전, 풀럼전, 리즈전으로 했는데 리즈전은 3백이고 나머지는 4백입니다. 이것만 보면 바디아실도 코릴 못지않게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경기를 보면 바디아실은 빌드업을 위해서나 공을 몰고 전진하는 느낌보다는 수비를 위해서 그리고 공격 시에 라인을 좀 올리는 그런 느낌의 전진이 많거든요. 3백을 썼을 때만 코릴만큼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기에서 활동 범위는 코릴이 훨씬 넓어 보이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맡은 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릴이 맡은 역할이 많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와 역량가를 따져본다면 코릴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상 빈도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상 둘 다 패배라고 봐도 됩니다. 당장 바디아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부상이었고 그래서 프리시즌도 못 가고 호밤에서 부상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코릴 역시 지난 시즌 프리시즌에 부상이 있고 그 전에 허더슨필드에서 무릎 부상도 있었고요. 브라이튼에서도 근육 부상으로 36일을 빠졌습니다. 이처럼 은근 잔부상들이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두 선수를 리그만 치르는데 이 정도 주전급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냐, 경쟁하기 힘든 거 아니냐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온전히 나온다면 주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부상 빈도는 제법 있는 편들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상 횟수가 아직은 적을 뿐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부상이 좀 있는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코릴은 03년생 치고 모든 부분에서 리그 탑급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볼도 좋고 빌드업 너무 좋고 홈그로운에 나이도 어리고 거기다 주력도 좋고 왼발 센터백이고 웬만한 감독들이 거절할 이유가 크게 없는 자원입니다. 부상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바디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피지컬에 공중볼 경합에 준수한 빌드업에 뭐 가끔가다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뭐 짝만 괜찮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원들이지만 부상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릴이 브라이튼으로 넘어가서 초반에 적응 문제를 고려한다 해도 브라이튼에서 17경기 1221분만 뛰었다는 건 부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아실도 마찬가지죠. 초반에 좋은 활약이 있었다곤 하지만 부상으로 5월달을 완전히 날려버렸고 프리시즌마저 날려버리면서 이제 코릴이 혼자 기회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초반 경쟁에서는 밀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상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주전에서 반드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첼시 입장에서는 01년생과 03년생 이 정도로 잘하는 왼발 센터백을 2명이나 보유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긴 했지만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서 첼시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